한 한국인 아이가 자신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혼자서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까지도 동양인에 대한 미묘한 차별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달아준 태극기 키링 덕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기적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1살 한국인 김주미라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제가 돈이 많아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가난해서 미국에서 살게 된 거거든요. 저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엄마와 함께 단둘이서 살고 있고 아파트의 벽은 얇고 난방이 거의 작동하지 않지만 상관없었어요. 집에는 저와 엄마만 있고 공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어떤 밤에는 이웃들이 스페인어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벽 너머로 경찰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하셨어요. 적어도 저희는 저희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고 제가 거의 잠들었을 때 집에 오시거든요. 엄마는 낮에는 모텔방을 청소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요. 그래도 저는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아이들과 만났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한국인인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은 매우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융성한 국가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아이들은 제게 늘 한국 음식과 케이팝 그리고 한국어 등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물어보며 제게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물론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해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겐 부산에 사는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파란색 양철 지붕과 플라스틱 화분이 있는 작은 집, 4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저는 여전히 할머니의 옷에 묻은 참기름 냄새가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추억은 한밤중에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동안 손이 떨려왔어요. 엄마는 고개를 많이 끄덕였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그냥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걱정할 때면 항상 그렇듯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실 뿐이었죠. 그날 밤 엄마는 어렵사리 저축한 돈으로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티켓은 달랑 한 장이었죠. 엄마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씀하셨죠. 주미야, 어쩌면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 주어야 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티켓을 2장 살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엄마는 너무 바빴고 만약 한국에 갈 시간을 낸다면 엄마는 어렵사리 구한 일자리를 그만두어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여 한국까지 가는 대장정을 떠나면서도 저 혼자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였죠. 두려움은 있었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지금껏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저도 엄마를 위해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싸주신 짐을 다시 확인했죠. 제 한국 여권과 엄마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할머니의 병원 서류, 그리고 지도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엄마는 작은 태극기 열쇠고리를 건네주셨고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제 국적을 알 수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말이죠. 그렇게 저는 엄마의 눈물을 간신히 참는 표정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탑승 게이트는 분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두르고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공항 직원과 싸우기도 했죠. 저는 이러한 분주한 분위기에 몸이 떨려왔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여권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앞으로 나섰어요. 그렇게 저는 조끼와 헤드셋을 쓴 키 큰 남자인 미국인 게이트 요원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배지에는 엘 위버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배운 대로 티켓과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대로 양손으로 예의 바르게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제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 흘겨볼 뿐이었어요. 그러고선 험상궂고 날카로운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을 건네왔어요. 이거 정말 내가 구매한 좌석이 맞아? 이 항공권은 $500가 넘는데 제대로 된 항공권이 맞냐는 거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 직원은 제가 이 항공권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제 서류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동양인 얼굴과 만만해 보일 정도로 어린 나이 때문이었죠. 이건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직접 겪었던 차별이었기에 저는 이러한 냉대와 차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 저는 그저 가난한 아시아 나라에서 온 아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비자, 보호자 동의서, 그리고 저희 엄마는. 하지만 그는 제가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죠. 얘야,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들을 만큼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그가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가정들 중 일부는 무료 환승을 위해 가짜 티켓을 조작하고 있어. 그중 대부분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지. 마치 너처럼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저희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겨우 구매한 항공권을 마치 코푼 휴지처럼 구겨버렸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몇몇 중국인들은 여권이나 탑승권을 조작하면서까지 부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고 눈물만 나올 뿐이었죠.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뒤에서 줄을 기다리던 푸른 눈의 남성이 제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연회색 블레이저를 입고 은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있었는데 가죽 여행 가방이 그의 어깨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제 열쇠고리를 뚫어져라 응시했어요. 제 태극기 열쇠고리 말이에요. 그러고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죠. 꼬마야, 너 한국인인가 보구나. 부모님 없이 혼자 비행을 하려는 거야? 나는 한국인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너 역시도 매우 용감하고 강한 아이구나. 걱정하지 마. 지금은 어른이 나서야 할 때거든. 그는 매우 차분했고 또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 남성이 제게서 눈길을 거두고 저를 차별했던 항공사 직원을 올려다볼 때는 그렇게나 차갑고도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성은 차가운 목소리로 항공사 직원에게 말을 걸었죠. 저는 당신이 한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모든 차별적인 단어를요. 당신은 그 아이를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실수한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그녀의 서류나 행동이 아니라 얼굴로 그녀를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체격으로. 그녀가 아시아인이라는 사실로 말이죠. 그러자 그렇게나 의기양양했던 항공사 직원은 잠시 움츠러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아이의 신원을 확인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는 아이가 구매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했잖아요. 항공사 직원은 망설였습니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국제 비행을 하는 아이들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위조 항공권과 여권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죠. 직원의 답변에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의합니다. 중국인들은 상상치도 못한 사기와 기만으로 문제를 일으키곤 하죠. 그런데 당신 눈에는 이 꼬마가 갖고 있는 키링이 중국 국기로 보이나요? 꼬마가 갖고 있는 키링이 무슨 뜻인지 아예 모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낮은 수준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저건 한국 국기 키링이거든요. 그리고 저 꼬마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녀의 나라에 가본 적이 없겠죠. 당신은 세계에서 20년은 뒤처진 사람이니까요. 이쯤 되자 항공사 직원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는 미국에 속하지 않아요. 왜 그녀의 편을 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저 아이의 편을 드냐는 말입니다. 그러자 저를 도와주던 남성은 더더욱 냉철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한국은 제3세계 국가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GDP가 유럽 대부분을 능가하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좌석의 가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직접 만들 만큼 기술력도 탁월한 국가입니다. 항공사 직원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죠. 당신, 삼성 휴대폰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한국의 브랜드입니다. 요즘 미국 도로에서 눈만 돌리면 보이는 현대나 기아차를 운전하시나요? 그것도 한국이 만든 자동차죠. 넷플릭스를 시청하시나요?
해당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는 죄다 한국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노트북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노트북 내부에 들어있는 반도체는 무조건 한국산 반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첨단 메모리 칩의 대부분을 생산하거든요. 자, 당신은 이런 나라를 가난한 국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온 한국 아이를 보고 비행기에 탑승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한국 국민은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더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한국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미국보다 높은 문해율, 그리고 당신이나 나보다 더 강력한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나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저력에 많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감탄하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한국을 극찬할 때 오직 당신만이 한국을 얕잡아 본다는 것은 분명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비행기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항공사에 한국인 승객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소란에 이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란을 유심히 지켜보던 다른 미국인 남성이 나서 저를 도와주던 교수님을 거들기 시작했죠. 확실히 평소에 저였다면 이러한 소란에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갔겠죠. 물론 한국은 존중받아 마땅한 선진국이긴 하지만 저도 개인주의에 찌든 보통의 미국인 중 하나고 평소 같았으면 멍청한 차별이나 해대는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저 내 일이 아니니 무시할 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직접 여행해 봤습니다. 6개월 전에 말이죠. 그리고 한국을 여행해 본 저로서는 한국에서 이 한국인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죠. 저는 27개국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객으로서도 아니고 관광객으로서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밤, 저는 남산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고장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한 한국인 대학생이 비를 맞으며 40분 동안 저와 함께 걸으며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내미는 현금도 거절한 채 제가 미국식의 감사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떠난 날 호텔 프런트 데스크의 한 여성이 제게 충전기를 건네주기 위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저를 위해 숨이 벅찰 정도로 뛰어오더군요. 저는 제가 충전기를 두고 온 줄도 몰랐어요. 그녀가 저를 위해 뛰어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나쁜 경험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죠. 이제 항공사 직원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된 듯 보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의 노려보고 있었고 결국 그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 어버버될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여행해봤다던 남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혼자서 비행기를 탈 만큼 용감한 한국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장식용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가방에 자신의 조국의 키링을 달고 다니는 소녀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어떤 나라로 발돋움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모호한 나라가 아닙니다. 삼성, 현대, LG는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전자제품, 가전제품, 전기차 등을 수출하며 미국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 가장 빠른 기차, 가장 친절한 사람,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중 하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저를 그들 나라의 같은 국민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은 그들의 아이를 제한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더 이상의 무례는 용납하지 않겠어요.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무례를 가한다면 저는 제 다음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한국인 아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지켜보던 군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듯 엄청난 도움을 받은 상황에 벅차올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한국 국적을 밝히지도 않았음에도 제 태극기 키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준 거였죠. 이쯤 되자 제 항공권을 사정없이 구겨버렸던 항공사 직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온몸을 벌벌 떨었어요. 그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큰 후회를 하는 눈치였고 그가 사정없이 구겨버린 제 항공권을 필사적으로 펴더니 이내 황급히 제 항공권을 스캔하려고 했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야 했기에 이번 항공기에 반드시 탑승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당황한 그는 스캐너가 고장날 정도로 사정없이 제 항공권을 스캔했음에도 항공권은 스캔 자체가 아예 안 될 정도로 구겨져 버렸는지 스캔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는 이 모든 책임을 제게 전가하려는 듯 이내 뻔뻔한 말을 해오더라고요. 그는 마치 제가 문제인 것처럼 저를 내려다보았고 이내 정말 예약을 한 게 맞냐는 질문을 건넸거든요. 그의 발언에 이를 지켜보던 모든 승객들은 다시금 야유를 보냈고 자신의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직원의 추잡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제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항공권이 누구의 잘못으로 스캔이 안 되냐가 아니었어요. 저는 반드시 이번 비행기를 탑승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나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징계라도 받는 것인지 승객들의 야유에도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사실 이렇게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미국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미국은 직원이 오히려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항공사 측도 굼떠서 제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초조한 마음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미국이라면 제 이번 여행은 그대로 망해버린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있던 두 번째 게이트 요원이 앞으로 나섰고 이내 그녀는 이어피스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런 다음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렴. 나는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말하긴 부끄럽지만 그건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이지.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답게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 나라는 우대해주는 반면 쓸모가 없는 나라엔 국물도 없는 국가야. 그러나 한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국가고 아마 한국인인 내게만큼은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줄 거야.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그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이해하기엔 저는 아직 너무 어렸거든요. 그러나 저는 곧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 직원이 누군가와 무전을 주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양복 차림에 꽤 높은 직급인 것처럼 보이는 남성이 제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이름과 여권 등 이것저것을 요구하더니 이내 곧바로 항공권 하나를 새로 재발급해 주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곳 항공사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항의를 하며 소란을 벌이고 있었고 그럼에도 고객 서비스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미국 항공사는 승객들의 불만을 들어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직 제게만 이러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다니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상황에 대해 저를 차별했던 직원은 이내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잔뜩 성난 표정으로 목청을 높이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이러기입니까? 이러면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서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동양인 아이가 뭐라고 이렇게나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아무리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같은 회사 직원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게 항공권을 재발급해준 남성은 매우 침착했어요. 그리고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게 항의를 하는 직원을 묵사발내기 시작했죠. 이봐, 잘 들어. 우리 항공사가 지금 한국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 한국이 없으면 우리 항공사는 곧바로 무너질 정도라고. 멍청한 놈, 아직도 모르겠어? 환태평양 수익률의 거의 40%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노선에서 발생할 뿐더러 우리는 한국과의 여러 화물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중요한 수익도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어. 심지어 우리의 1등석 스위트룸은 죄다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이런 중요한 나라를 가난하다고 비하하는 건 무슨 얼빠진 짓거리야? 그리고 우리 비행기의 기내 기술, 터치스크린 엔터테인먼트,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등은 전부 삼성과 LG 등에서 만든 제품이야. 비행기의 내비게이션 모듈과
엔진 내열 복합재까지 전부 다 한국산이지. 이제 알았어? 한국이 없으면 우리 항공사는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셈이라고. 한국이 없으면 우리 항공사는 계약을 잃고 명성을 잃고 동아시아 경제 전체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될 것이고, 이건 이 한국인 아이에 대한 친절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발버둥이야. 그러길래 왜 다른 국적자도 아니고 한국인을 건든 거야? 그리고 징계라고. 너 말 잘했다. 내 차별 행위는 단순히 징계로 끝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저 단순한 징계를 내렸다가 다른 한국인들에게 반발을 사서 한국에서의 우리 항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괴멸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렇게나 굼뜨고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악명 높던 미국 항공사가 오직 제게만 신속한 대응을 해줬던 건 그저 제가 자랑스러운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자본주의의 논리 때문에 제게 완벽한 대응을 해줬던 거였죠. 또한 이 상급자 직원의 말대로 저를 차별했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집행되었어요. 곧바로 양복 차림에 은색 배지를 찬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운 인상의 여성이 다가오더니 이내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해왔거든요. 저 사람이 한국인 미동반 미성년자를 처리한 요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탈 자격이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제 티켓을 구겨버린 그 남자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당신은 한국 여권 소지자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승객의 티켓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탑승 지연을 초래했으며 다른 승객들 앞에서 근거 없는 언어적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은 한국 국적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였어요. 그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요. 한국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국과 관련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서울에서 온 VIP들이 이 터미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해하시나요? 매일 인천행 항공편이 몇 편이나 운항되는지 아시나요? 이 영상이 한국 언론에 퍼지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그는 침묵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배지 철수, 권한 정지, 오늘 터미널 밖으로 호송됨, 즉시 발효됨.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몰래카메라에 잡혔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된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죠. 그는 결국 강제로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전기는 빼앗겼습니다. 그의 배지가 그의 옷깃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매우 미묘합니다. 그것은 숨겨진 듯 미묘하고 결국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번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울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아이라서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 비해서도 완전히 달라진 위상을 보이는 그런 최고의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 조국인 한국은 기업들이 보호하는 국가입니다. 글로벌 항공사들도 불쾌감을 주기 전에 두 번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 있는 고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국가였죠. 저는 재발매된 탑승권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프린터에서 갓 나온 따끈한 항공권은 제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한국인인 저를 건드는 나쁜 사람들은 전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거든요. 제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할 때도 제 키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제게 미소를 짓거나 호의적인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미국에서의 동양인이라는 포괄적인 인종에 대한 대우와 한국인이라는 세부적인 국적자의 대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았어요. 아무리 동양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더라도 한국인에 대한 대우는 놀라울 만큼 확실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승무원 언니는 제 항공권을 스캔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약간 몸을 구부리고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김주미 양. 당신을 환영합니다. 다른 승객들에겐 무표정으로 응대하던 승무원 언니는 오직 제게만 친절한 인사를 건네줬고 저는 괜히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다시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 앉았죠. 비행기가 덜컹거리면서 이륙할 때는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쩌지 하면서도 하늘을 날아간다는 생각에
뭔가 제가 하늘 위의 천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젠 아무도 한국인인 저를 건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인인 저를 좋아해 주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내식 시간에 이러한 미묘한 차별은 시작되었어요. 미국인 승무원들은 치킨과 파스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기내식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제게는 무슨 음식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일회용품에 담긴 수상한 음식만 던져주고 가버렸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게 차별인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기내식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을 받아서 기분 좋게 먹으려고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눅눅한 일회용 용기 안에 든 음식은 조금 이상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꽤 그럴싸한 메인 요리와 생수, 그리고 빵, 디저트까지 받았는데 제겐 그저 차갑고 눅눅한 볶음밥 하나만이 제공되었거든요. 포크도 숟가락도 없이 그저 볶음밥 하나만 덜렁 제공되었죠. 저는 그저 영문도 모른 채 손으로 볶음밥을 퍼먹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본 승무원은 저를 마치 짐승 보듯 조롱성 웃음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제 옆자리의 남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조용하지만 침착하게 승무원을 불러 세웠어요.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40대 후반의 이 남성은 제 태극기 열쇠고리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내 승무원에게 제 쟁반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예요? 승무원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식사입니다. 그러자 남성은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다시 질문을 이어나갔죠. 이 아이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승무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간신히 대답을 이어나갔어요. 그녀는 미성년자이고 프로필에는 아시아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외국인이라서 영어도 잘 못할 테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위해 음식을 대신 골라준 것입니다. 중국의 음식인 볶음밥을 말이에요. 그러자 남성은 분노를 간신히 참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이 아이가 어디 출신인지 물어봤어요? 왜 그녀가 중국인일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영어를 할 줄 아는지도 모르면서 왜 당신 멋대로 아이를 판단하는 건가요? 결정적으로 당신은 아이에게 폐기 처리되어야 마땅한 싸구려 음식을 제공했으면서도 숟가락도 제공하지 않았고 음식을 손으로 겨우 먹는 아이를 비웃기까지 했어요. 당신은 변명할 여지 없이 아이를 차별한 거라고요. 저는 그제야 제가 겪은 경험이 미묘한 차별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승무원은 저를 중국인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승무원은 자신의 차별이 들킨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며 당황스러워했는데요. 하지만 제 옆자리의 남성은 이쯤에서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도 현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만약 이 항공사에서 한국인을 차별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이곳 항공사는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어 당신은 이러한 매출 급감에 책임을 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이게 당신의 섣부른 행동에 대한 대가란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승무원은 좀 전에 조롱 섞인 비웃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제게 연신 사과를 하며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며 변명을 이어갔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굳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절대로 한국을 무시해선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국가거든요. 제가 이 한국인 아이를 도와주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거든요. 참전용사 소리에 기내에 있던 모든 승객들은 남성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미국은 참전용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참전용사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전쟁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죠. 부산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 할아버지는 부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상을 입고 낙오되어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도 몰랐고 무전기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죠. 그러나 죽음의 늪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 소년이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부드럽게 두근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년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할아버지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는 말도 안 통하는 죽어가는 할아버지께 음식과 약,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비록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조차 거의 없었지만요. 그리고 이틀 후 그 소녀는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남자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살짝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왜 낯선 미국 군인을 돕느냐?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을 도대체 왜 목숨을 걸고 돕는 거냐? 그러자 그 한국 소녀는 한국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니 나도 마땅히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돕겠다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번역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소년의 뜻은 정확하게 할아버지께 전달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이제 분명히 감정적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년의 용기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살고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한국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신을 먼저 구해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태극기를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그는 제 태극기 열쇠고리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태극기를 보았을 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한국 소년, 그의 용기, 친절, 품위를 다시 보았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지갑에 있던 태극기 문양과 같은 키링을 들고 있고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있겠어요? 그는 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내 선배들은 한국을 방어하고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단다. 물론 내게 있어 그들은 다른 국가 사람들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분명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내 나라의 친절히 내 할아버지를 구해주었단다. 오늘 나는 70년 전 부산에 있던 그 소년에게 빚을 갚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말이야. 결국 저는 모든 승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저희 증조할아버지 아니면 고조할아버지 세대의 노력 덕분에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였죠. 저는 아직 어렸지만 제 조국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 이젠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계보를 잇기 위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요. 그렇게 저는 LA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항공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러웠는지 저보고 소문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제 인천행 비행기를 비즈니스 티켓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인천으로 가는 비행 내내 대우를 받으며 이동할 수 있었죠. 그리고 비즈니스석에는 한국인들이 꽤나 많았던 걸 보면 정말로 제 조국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제 비행은 시작과 동시에 망해버려 할머니를 뵈러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숱한 도움의 손길을 받았고 덕분에 무사히 인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은 제가 사는 미국보다 훨씬 발전되고 안전한 국가라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을 정도로 제 조국은 매우 특별하고도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할머니는 하얀 시트 아래 작고 연약한 상태로 누워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제 존재를 귀신같이 눈치채셨고 할머니의 눈은 긴 겨울이 지나고 꽃잎이 펼쳐지는 것처럼 천천히 떠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았고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주미 왔어? 진짜야? 할머니는 한 손을 가늘게 뻗으며 약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소중한 도자기 조각을 들고 있는 것처럼 가볍고 섬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로 모든 기력을 저를 기다리는 데에 사용하고 계셨는지 그렇게 저를 보자마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가 다시 눈을 뜬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기적이라며 할머니는 저를 기다리기 위해 최선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엄청난 슬픔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도 느꼈어요. 저는 물론 혼자서 머나먼 여정을 성공했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정을 떠나왔던 건 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를 위해 일어섰던 낯선 사람들, 한국을 기억하고 국기를 기리며 자부심을 지켜준 사람들의 친절함 등 이제 저는 제 작은 여정이 저나 할머니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어디서나 우리의 친절함, 용기, 자부심에 묶여 있었고 결국 한국 국적자라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